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랑 권영국, 이재명, 이준석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요.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제가 오늘 그 토론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거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고 가면 좋아요. TV 토론 중에 이 KBS 유튜브 계정입니다. 이런 각 방송사들이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이런 TV 토론을 중계를 하고, 그리고 또 KBS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또 KBS에서 특히 또 많았었는데, 여기서 이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이제 김문수 지지를 채팅에 쳐가지고 말이 있었는데요. 해킹 여부를 확인은 안 한다고 합니다. 요즘 KBS가 좀 정신을 차렸는지 보도도 조금 살짝 달라진 것 같고, 여러분 혹시 좀 느끼세요? 저는 조금 느끼는데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기 쭉 이렇게 채팅이, 여러분 이 방송사 유튜브 라이브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채팅을 볼 새가 없습니다. 저랑은 완전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관리하시는 관리자인 것 같아요. 문수 오늘 잘하신다, 이렇게 글을 여기 KBS 그 라이브 하다가 남기신 거예요. 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수 오늘 잘하신다, 네,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라이브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거는 기계가 치는 게 아니고 해킹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친 거예요. 이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너무 진지하게 들을 필요는 없고,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 잠깐 그냥 이런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토론 내용이라기보단 토론에 등장한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원전과 에너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저번 금요일 날 이 토론 주제가 거의 사회 분야였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이제 원전이나 에너지 관련한 거였어요. 네, 여러분, 저도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고, 제가 이제 대선 후보도 아니고 의견을 피력하는 게 큰 영향이 있을까 생각도 하지만, 이 우파와 좌파의 뇌 구조의 차이가 여기서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파라서 원전을 지지하나요? 아니면 좌파라서 친환경 에너지를 지지하나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건 정치 성향에 따른 게 아니라, 저는 현실적으로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 그리고 감성 정치와 이성 정치가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원전 없이는 AI 시대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김문수 후보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AI를 한다고 하는데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막 해서 RE100이라고, 여러분, 그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는 건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로 가자는 거예요. 딱 들어도 너무 이상주의적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되면 유토피아죠. 근데 그게 됩니까? 인간의 마음에 욕심, 욕망 이런 게 있고, 결핍이라는 게 있고, 이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망하죠.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리백도 좀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 100%는요, 잠깐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거니 절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은 저는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미국입니다. 트럼프가 원전 건립을 가속화해서 2050년까지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는 행정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신규 원전을 18개월 내에 허가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23일 날 나온 기사예요. 23일 날 나온 소식인데, 이게 그러니까 토론할 때 그쯤에 갑자기 딱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가속화해서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겠다라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개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어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그 행정명령을 4개를 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님이 여기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엄청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이것은 원전 사업에서 미국을 진짜 파워, 진짜 국가로 다시 만들 것이라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정확히 행정명령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원자력 규제위원회라고 해가지고
NRC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곳을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부 내에 미국의 에너지부라고 해서 굉장히 요즘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자력 에너지 연구를 개혁하겠다. 이것도 규제 완화의 차원이에요. 그리고 연방 정부 토진의 원전 건립 추진.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땅에 원전을 건립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 등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어떤 재료들, 뭐 우라늄 채굴이나 뭐 이런 것들, 이것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러한 행정명령을 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AI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AI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산업에서 이 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그 AI 같은 경우는요, 전력을 그냥 하마처럼 잡아먹는 그런 엄청난 설비입니다. 근데 그것을 재생에너지 100%로 감당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가 바보여서 여러분 지금 원전을 4배 늘리겠습니까? 이 소식이 토론 좀 이전에 좀 전달이 되어서 좀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말씀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토론할 때쯤에 나온 소식이라서 아마 어쩔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뭐 AP통신이나 MBC나 이런 게 보도가 됐는데요. 백악관에서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1978년 이전 미국에는 133개의 원자로가 건설된 이후에 단 2개의 상업용 원자로만 신규 가동됐다. 이것은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규제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7월 가동을 목표로 이미 그 3개의 새로운 실험용 원자로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완전히 그 무슨 이상주의 그런 데 빠지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원자력 시대이며 우리는 매우 크게 추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에너지 차르가 있어요. 여러분 차르라는 게 어떤 그 수장 같은 건데, 수장 뭐 에너지 차르도 있고요, 무역 차르도 있고요, 국경 차르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 차르라는 거를 이제 세워서 그 분이 이제 그 관련한 정책을 다 주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 에너지 차르인 더그 버검이라고 하는 내무부 장관입니다. 이 더그 버검이 오늘 조치는 원자력 산업에 대한 50년 이상의 과도한 규제 시계를 뒤로 다시 돌려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님이 지난 1월에 취임할 때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려고 하는 뭐 북극 항로나 뭐 여러 가지 LNG나 이렇게 쭉 이어지는 어떤 그런 정책의 일환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 무역과 더불어서 지금 뭐 관세 문제나 중국 때리기나 이런 거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의 관심사는 광물이랑 에너지예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을 늘리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에너지에 너무나 관심이 많고, 왜냐면 이거 없이는 우리나라, 제가 말하는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이 에너지 없이는 이 정책들을 다 소화할 수가 없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은. 이건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현실적인 사람이면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 환경을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게 과연 누구냐. 이게 우파냐 좌파냐. 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원전뿐만 아니라요. 기존의 뭐 화석연료나 이런 것도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님은 이제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드러난 거고,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 같은 경우도 다시 새롭게 그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 단점을 맛보고 다시 한번 원전으로 돌아오고 원전 다시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형 원전 모듈 그 SMR도 이렇게 다시 한번 개발하고 하고 있는데, 왜 지금 토론에서 보셨다시피 무조건 그 판도라 때문인가요? 영화? 그거 이야기도 토론에 계속 많이 나오는데, 재생에너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라는 게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거는 뭐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비현실적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RE100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쪽 후보가 계속 주장하는 거 있죠. 뭐 이번 토론뿐만 아니라 저번 윤석열 대통령님과 대선 토론에도 똑같이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 100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0%. 그래서 재생에너지 100%를 쓰자.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글로벌 캠페인인데 너무나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이런 게 날씨와 계절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고,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정전이 난 게 사이버 공격일 수도 있지만 재생에너지 한계 때문이다, 이런 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뭐 이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토론에도 또 등장한 단어인데, 아무튼 그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요. 이건 아직 고비용 기술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 토론 당시에 이준석이가 그 일본 후보한테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그 2, 3일밖에 못하는 그걸 뭐 어떻게 하자겠다는 거냐라고 정확하게 그거는 여러분 지적을 했어요. 그 그린워싱이라고 여러분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린워싱? 이제 위장 환경주의인데, 위장 환경주의. 실질적으로 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그런 환경운동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왜 환경운동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정치적으로 저쪽 편에 서고 있는지. 환경 지켜야죠. 여러분, 환경 지켜야 됩니다. 지금 기후위기 심각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환경을 이용해서,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건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쭉 지내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신 바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특히 한국에서는 뭐 지리적, 제도적, 그리고 산업 구조적으로 이 RE100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산지가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인구 밀도도 정말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 설치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뭐 자원 조건도 좋지가 않아요. 한국은 뭐 풍속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일사량도 제한적이고, 발전 효율이 높은 그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 유럽이나 뭐 스페인, 포르투갈이 그래서 많이 그런 재생 에너지가 발전을 했는데, 미국의 일부 지역보다 에너지 생산량이 낮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면.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데 더 넓은 면적과 설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위에 부지 제한이나 뭐 이런 게 맞물려서 경제성이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RE100이 너무나 전 좀 이상적인, 너무 좀 허황된 이야기 같습니다. 뭐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그 인프라가 거의 미흡한 수준. 특히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뭐 조금 높긴 한데요. 개통 연결 자체가 안 돼서 이 출력 제한이 자주 걸려요. 발전 중단.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 전기 요금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지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토론에서 이런 게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에너지 관련한 거는 이제 저번에 금요일 날 끝난 것 같고요. 여러분, 다음 3차수가 마지막 토론인데요. 그때 정치 분야입니다. 제가 볼 땐 정치가 좀 메인인 것 같고요. 그때는 뭐 주한미군 관련해서나 그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신 그분은 또 어떻게 말을 할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튼 간에 저는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이 지금 추진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KBS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그제네요. 그 KBS가 요즘 이런 보도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 좀 어색할 정도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가 있었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최강이죠. 그래서 요런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안 해요. 그 통제가 걸려 있습니다. 왜냐? 이 반도체가 안 좋게 쓰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주면 그들이 미국을 약간 이렇게 견제하는, 또는 군사 쪽으로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국에는 수출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수출 통제가 걸려 있었는데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걸 추적해 보니까 한국 기업이 우회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맹국이고 뭐 이렇게 좀 같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꾸 이런 사례가 나오면 미국 입장에서도 여러분 이게 한국 기업이 했다고 하지만 싸잡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또 매트리스 그 덤핑해가지고 우회 수출로 걸리고 지금 한국 기업들이 이러면 이거는 진짜 저는 나라 팔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어딘가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곳이 아니고요. 지금 10여 곳, 10곳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디지털 신호로 인식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반도체가 ADC 반도체라는 거예요. 이게 막 소리, 빛, 온도 등을 감지하는 이제 범용 제품인데 처리 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완전 고성능으로 가면 전략적인 어떤 물자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이냐? 초정밀 레이더. 그리고 스텔스기. 여러분 그 레이더에 감지가 안 되는 그 전투기들 있죠. 스텔스기. 숨어서 다니는 전투기들. 너무 군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기구들인데 거기에 필수 부품이 바로 이 ADC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1초당 100만 번 이상 전환이 되는 그런 고속 ADC 같은 경우는 군사 용도로 이제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고성능 ADC가 그 생산을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 이게 중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제한이 걸린 품목이에요. 금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요. 홍콩 기업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홍콩의 기업. 홍콩의 기업에서 36,000개가 발견이 되었고요. 추적을 했어요.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추적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 팔았냐? 분명히 우리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는 이 반도체를 팔지 않았는데 얘네 도대체 어디서 이 반도체를 구했냐 하니까 부산에 여러분 여러분 참 진짜 제가 미국에게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건 왜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안 했는데 부산에 한 반도체 기업이 여기에 팔았대요. 이 회사도 좀 이상하게 좀 껄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자본금 1,000만 원 가지고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두 곳을 차려서 이거를 한 거예요. 한국 기업인 만큼 지금 한국은요 이 ADC 반도체의 대량 수입이 가능한 국가예요. 미국과 동맹국이니까 또 미국이 그것을 한국에 금지시키지는 않았으니까 우리나라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바로 또 홍콩으로 재수출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회 수출이고요. 미국이 가장 경계하고 지금 전 세계에 관세를 때린 이유가 뭐냐? 중국만 때리면 되는데 왜 전 세계 관세를 때렸냐? 바로 이 우회 수출 막고자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90일간 유예 기간입니다. 7월 8일 날 유예가 끝나요. 전 세계가.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한국 기업에서 자꾸 이런 거 걸린다? 지금 관세 실무 협상하고 있는데 매우 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지금 이 부산 반도체 대표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진짜 이거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우발적으로 한 거 아니고요. 왜 그러냐? 수출 가격을 100분의 1 수준으로 신고해서 값싼 제품인 척 해서 신고를 한 겁니다. 계획적이죠? 여러분 10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깎아가지고 수출한 거예요. 10,000원에 수출하는데 누가 이걸 ADC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쵸? 그냥 그 PCB 보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흔한 회로 기판 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포장지를 PCB 회로라고 해가지고 이걸 수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수출 서류에는 PCB 보드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배에 그거를 컨테이너로 쌓을 때는 그 안에는 고성능 ADC 반도체,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수입한 고성능 ADC 반도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이제 덜미가 잡혔고요. 한국 기업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세청이 최소 10건 이상을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여러분 미국과 공조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조사단을 꾸려서요. 지난달부터. 너무 지금 진짜 제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 안타까운
이 마음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이 뭐 관세도 관세지만 여러 가지로 여러분 관세는 단순히 관세라는 그런 숫자 뭐 무역 누가 뭐 돈 더 내고 덜 내고 이런 데에만 지금 있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중국의 시장 개방을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완전히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회 수출을 막아야 되는 건데 왜냐? 중국에 아무리 관세 때려도 다른 나라에서 다 우회 수출해버리면 그거는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고성능 반도체를 그냥 중국에다가 수출 금지된 품목을 다 갖다 바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 범인, 그 국가가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는 거는 정말 여러분 이거는 통탄할 일입니다. 진짜 그 많은 산업 스파이도 있죠, 여러분.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애 뭐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쪽 중국에 가서 또 취업을 하고 막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이건 기업 차원에서 하는 거고 진짜 우리나라 사람인 건지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좀 제대로 미국과 공조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간첩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좀 중국의 위장 기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이거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그러니까 예,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뭐 에너지 이야기도 드렸고 원전 이야기도 드렸고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도 드렸는데 국내 정치로만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예, 항상 큰 시각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주 탄압이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 좀 주시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멤버십이나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항상 여러분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채널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